방금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년 남자와 대학원생이 어느 사이 복도에 나갔는지 캔커피 하나씩을 들고 들어온다. 중년 남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휴대폰으로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맞추지 말고 못하는 사람한테 맞췄어야지. 잘하는 사람만 따라하라고 할 거면 사원교육은 뭐하러 하느냐고. 추후 보강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대기업이야? 그 강사 내일 나하고 통화하게 해줘. 대학원생이 눈짓으로 중년 남자에게 인사하고는 자신의 자리에 앉는다. 낮은 소리를 내며 기지개를 켠다. 고개를 앞과 뒤, 양옆으로 우두우두 꺾는다. 10분간의 휴식 시간은 이미 끝났다. 시간을 잘 지키던 히라버 강사가 오늘따라 늦는다. 갑자기 정적이 흐른다. 그녀는 여전히 꼼짝 않고 책상 앞에 앉아있다.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던 탓에 허리와 고개, 어깨가 뻐근하다. 그녀는 공책을 펼친다. 앞 시간에 받아 적었던 문장들을 골똘히 들여다본다. 문장들 사이에 여백에 단어를 적어 넣는다. 까다로운 시제, 명사들의 격변화, 복잡한 태의 용법들을 끈질기게 뚫고 들어가 불완전하고 단순한 문장을 만든다. 입술과 혀가 자신도 모르게 달싹이기를 기다린다. 첫 소리가 문득 새어나오기를 기다린다. 네이게토진. 한 여자가 땅에 누워있다. Trying to be there. 목구멍에 눈. 라이포스의 비아이투아이 블리파오이. 눈두덩이에 흙. 그게 뭐예요? 그녀와 같은 줄에 앉아있던 철학과 학생이 갑작스럽게 묻는다. 앞 시간에 예문으로 배웠던 네이게토진. 한 여자가 땅에 누워있다에 그녀가 이어 쓴 뚝뚝 끊긴 히라버 문장들로 채워진 공책을 가리킨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는다. 서둘러 공책을 덮지 않는다. 얼음의 내부를 들여다보듯 온 힘을 다해 청년의 눈을 들여다본다. 얼어붙은 표면 위로 무수한 핏자국을 날마다 끼얹어 놓을 뿐 이 즈음 아이의 고백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고통은 그녀의 침묵에 균열을 내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 오래 이를 닫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정차 중인 승용차의 앞 범퍼에 다리를 부딪히거나 가게의 선반에 진열된 물건들을 부주의하게 어깨로 쳐서 떨어뜨렸다. 선뜩한 호디블 속에서 눈을 감을 때마다 눈 내리는 거리가, 낯선 행인들이, 낯선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그녀인지 그녀의 아이인지 구별할 수 없는 희끗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로 열리는 통로가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갔다는 것을, 이대로 가면 아이를 영영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다. 알면 알수록 통로는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갔다. 간절히 구할수록 그것을 거꾸로 행하는 신이 있는 것처럼 신음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더 고요해졌다. 피도 고름도 눈에서 흐르지 않았다. 시예요? 히라보로 쓴 시? 창가에 앉아있던 대학원생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그녀를 돌아본다. 열려있던 남문으로 히라보 강사가 들어오다가 멈춰선다. 선생님! 이마에 빨갛게 여드름이 익은 대학생이 장난스럽게 웃는다. 이분이 히라보로 시를 썼어요. 기둥 뒤에 앉아있던 중년의 사내가 감탄스러운 듯 그녀를 돌아보며 너털 웃음을 터뜨린다. 그 소리에 놀라 그녀는 공책을 덮는다. 히라버 강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멍한 얼굴로 지켜본다. 정말입니까? 제가 잠깐 봐도 되겠어요? 외국어를 해독하듯 온 힘을 다해 그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연한 녹색을 넣은 어지러울 만큼 두꺼운 안경알을 올려다본다. 이내 상황을 깨닫고 두툼한 교재와 공책, 사전과 필통을 가방에 넣는다. 아니, 앉으세요.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일어선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빈 의자들을 차례로 밀치며 문을 향해 걸어간다. 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 앞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여자의 팔을 붙든다. 그녀는 놀라 뒤돌아본다. 히라버 강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다. 교단에 서 있지 않은 그의 키는 생각보다 작고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인다. 불편하게 될 생각 없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그는 더 가까이 그녀에게 다가와 묻는다. 혹시 내 말을 들을 수 없나요? 그는 갑자기 두 손을 들더니 무엇인가를 수화로 말한다.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며 그것을 해석하듯 더듬더듬 반복해 말한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본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체념하지 않은 채 필사적으로 두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본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방음벽 옆으로 1차선의 일방 통행로가 길게 뻗어 있다. 그 길 옆에 인도를 따라 그녀는 걷고 있다. 행인이 많지 않아 시에서 돌보지 않은 길이다. 깨어진 보도블록들 틈으로 질긴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아파트에서 담장 대신 심은 빽빽한 아카시아 나무들은 검고 굵은 팔 같은 가지들을 서로를 향해 힘껏 펼치고 있다. 축축한 밤 공기 가득 풀냄새와 배기가스가 역하게 뒤섞여 있다. 수천 개의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 같은 엔진음이 지척에서 그녀의 고막을 긋는다. 발 옆의 풀숲에서 여치가 느리게 운다. 이상하다. 언젠가 꼭 이런 밤을 겪은 것 같다. 비슷한 수치와 당혹감을 느끼며 이 길을 걸었던 것 같다. 그때에는 그녀에게 말이 있었으므로 감정들은 더 분명하고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몸속에는 말이 없다. 단어와 문장들은 마치 홀령처럼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보이고 들릴 만큼만 가깝게 따라다닌다. 그 거리 덕분에 충분히 강하지 않은 감정들은 마치 접착력이 약한 테이프 조각들처럼 이내 떨어져 나간다. 그녀는 다만 바라본다.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어떤 것도 언어로 번역하지 않는다. 눈에는 계속해서 다른 사물들의 상이 맺히고 그녀가 걷는 속력에 따라서 움직이며 지워진다. 지워지면서 어떤 말로도 끝내 번역되지 않는다. 오래전에 이런 여름밤 그녀는 길을 걷다가 혼자 웃은 적이 있었다. 갸름하게 부푼 10사흘 딸을 보고 웃었다. 어떤 사람의 시무룩한 얼굴 같다고, 움푹 파인 둥근 분화구들은 실망을 숨긴 눈 같다고 생각하며 웃었다. 마치 그녀의 몸속에 있는 말들이 먼저 헛웃음을 터뜨리고 그 웃음이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것 같았다. 하지를 갓 넘기고 찾아온 더위가 이렇게 어둠 뒤로 주춤 물러선 밤, 그리 오래지 않은 오래전의 밤, 그녀는 아이를 앞세운 채 커다랗고 차가운 수박을 두 팔로 껴안고 걸은 적이 있었다. 목소리가 다정히 최소한의 공간으로 흘러나와 번졌다. 입술에 악물린 자국이 없었다. 눈에 핏물이 고여있지 않았다.